자, 오늘 말씀 나눌 질환이요. 남성분들한테는 사실 흔할 수 있고 뭐 누구한테나 사실 올 수 있는 질환인데 좀 숨기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그런 분들 좀 많은가요? 네, 그렇죠. 사실 전립선 그러면 지금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전립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립선이 뭔가? 뭐 사실 여자들은 자궁이 있고 남자들은 전립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자궁하고 전립선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궁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아, 아기 나오는 것. 근데 전립선 그러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아, 그게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립선이 게 뭐냐면 굉장히 남자들한테는 중요해요. 거기서 소변 나가는 길목에 딱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이 소변 나가는 걸 좀 조정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남자들이 거기에 불편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전립선 질환이 왔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증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자꾸 방광이 좀 팽창되고 자주 소변이 마렵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립선 질환, 전립선염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증상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광 바로 밑에,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으로 이제 파이프, 우리가 보통 빨대 같은 게 글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말썽 나면 이 오줌 나가는 길에 말썽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줌 누기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아랫배가 불편하다든가 오줌 노는 것 같지 않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잔뇨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화장실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전립선 문제예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은수 박사님 말씀 있으셨습니다. 화장실 가서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다 전립선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전립선 질환을 이제 알았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 이게 나일 것 같은데 전립선 질환이라고 일단 생각이 드신다고 치면 자, 이게 남성 질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풀어줄 오해 베스트 5를 준비했죠.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렇죠.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진실을 알아보고자 저희가 준비한 그런 코너 속의 작은 코너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재밌어요, 이 코너. 자, 남성 질환이니까요. 박사님이 먼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오해 베스트 5, 그 첫 번째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오해 베스트 5. 첫 번째, 전립선 관련 수술을 하면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왜 그러면 제 주변에 이제 전립선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 걱정을 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그분은 뭐 성기능 장애가 생길 거를 우려해서 수술을 못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전립선에 관련된 뭐 수술이라든가 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기능에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걸 기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성기능 장애가 전립선에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1차적인 성기능 장애 오는 게 1차적인 원인이라든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이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걸 수술할 정도가 되면 대부분 다 나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 먹게 되면 전립선 질환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서 2차적으로 성기능 장애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전립선 암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서 성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줘가지고 성기능 치료를 하는데 요즘 전립선 암들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저희 병원에도 오면은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서 성기능이 안 돌아가고 고민돼서 찾아오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수술이라든가 뭐 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뭐 보형물 수술 같은 걸 하면은 성기능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성기능 장애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오해 베스트 5, 그 두 번째입니다. 전립선염에 걸리면 조루가 생긴다? 요 얘기도 박사님 제가 들어본 적이 있네요. 조루가 생긴다. 근데 제목 자체가 오해니까요. 아니니까 나왔겠죠. 그렇죠. 사실은 전립선 조루 아주 그냥 도사 다 됐습니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건강 프로 한 3년 이상 하다 보니까 눈치만 빨라져가지고요. 뭐 누구는 라면을 끓인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전립선염 있는 분들하고 조루 있는 분들이 연관이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꼭 전립선염 때문에 조루가 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염 같은 게 있으면은 사실은 성욕이 떨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루랑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거는 대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히려 전립선염 때문에 성기능에 자꾸 기피를 하게 되고 성욕도 떨어지고 그런 건 있어갖고 성기능에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루가 생긴다는 건 오해였어요. 예, 오해였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세 번째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오해 베스트 5. 전립선 암 수술을 하면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한다. 이것도 오해겠죠. 기저귀를 안 차도 된다는 얘기겠죠? 아니, 이 얘기 있어요. 이 얘기 네. 있어요. 그래서 암 수술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왜냐면 예. 벌써 이 베스트 5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변에 많이들. 전립선암 수술을 하신 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전립선암 그러면 사실 저가 출연받을 때만 해도 구경도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암 1위지만은 근데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 남성암의 5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전립선암 수술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자체를 드러내다 보니까 요실금이 오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뭐 요실금 무서워서 수술 못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통상적으로는 한두 달 지나면은 웬만한 경우 한 반에서는 돌아오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한 10명 중에 9명은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개 중에 안 돌아오셔갖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서 그것도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전립선암이 늘어나는 요인은 우리가 식생활의 서구화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대통 이제 대장암도 요즘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소위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맞먹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역학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미 밝혀졌습니다만 소고기 섭취량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이런 데 나와서 강의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강조하는 게 소기름. 우리가 이제 마블링이라 그러죠. 네네.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 그런데 그 소기름이 사실은 맛은 있는데 맛있죠. 전립선 암하고는 조금 그렇군요. 서로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블링이 많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마블링 너무 좋아하시면은 전립선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요. 마블링이 많으면 비싼데.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술이다 우린 감탄을 하는데 돈을 주고 사 먹고 돈을 주고 비싸게 암을 사는 거죠. 네, 해놓고 또 전립선 암을 또 걸린다. 참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육류 섭취는 조금은 자제하는 게 그렇죠. 전립선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이거 말 잘못하면요. 이 축산업계 또 종사자분들께서 또 항의 전화 들어오세요. 이건 또 의료계, 의학적인 입장이니까요. 의학적인 입장에서 네. 전립선 암에서 관여가 된다는 얘기죠. 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네. 자,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오해 베스트 5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오해 베스트 5입니다. 전립선염은 암으로 진행된다? 보통 네. 염증이 심해지면 암으로 않습니다.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전립선 질환에 사실은 우리가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염, 거기가 양성혹이면은 전립선 비대증, 거기에 악성혹이 생기면 전립선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분류를 하면. 근데 이제 염증은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잘 생기고 이제 전립선암, 비대증 같은 경우에 나이 먹으면서 잘 생기는데 사실 서로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전립선염은 젊은 분들이 잘 생기면서 동시에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게 좀 문제죠. 전립선염이 암으로까지 진행되는 건 네, 그거하고는 상관관계는 별개는 없군요. 네. 라고 보면 대표적인 3대 축이 있어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이 전립선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파헤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해입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립선염은 전염된다? 서로를 말하는 건가요? 성관계 때 파트너한테 그죠? 네, 전립선염, 서로 전립선염 걸린 그 친구랑 옆에서 같이 있으면 전염된다. 그러게요. 전립선염 걸린 친구랑 악수하면 옮긴다. 예,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죠? 깜짝이야. 예, 악수하셔도 아닙니다. 됩니다. 예. 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여기의 의도는 성관계를 하면 어떠냐라는 걸 겁니다. 그렇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립선 한동안은 오해들이 많으셨죠. 전립선염입니다. 그러면은 성병인 줄 알고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셔갖고 집사람한테 아니면 애인한테 알리지 말아달라. 내가 전립선염에 걸린 것을 알리지 말아라. 왜냐면 성병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돼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전립선염하고 성병하고는 어느 정도는 사실 전혀 100%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관계 없다고 보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전립선염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전혀 뭐 파트너한테 옮겨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전립선염이 이게 전립선에 염증 생기는 걸 텐데요. 왜 생기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성병 아까 뭐 일부 얘기하려다 말았지만은 성병 때문에 2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변을 너무 참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소변이 전립선 내로 역류해가지고 그래서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고 아니면 주변에 혈관을 타고 그쪽에 뒤가 바로 항문 직장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혈류를 타고 염증균이 파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립선염 그러지만은 통상적으로 그런 세균 감염, 성병은 세균이겠죠. 그런 세균 감염에 의해서 전립선염이 오기도 하지만 그런 세균 감염 없이도 비세균성 전립선염 그래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검사 방법이 옛날에는 무조건 다 그 항생제 투여를 하고 무조건 다 염증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균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세균 감염에 의한 거냐 아니면 단순한 염증이냐를 구별을 해서 단순한 염증일 때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고 세균 감염일 때는 또 맞는 항생제를 찾아갖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요즘에 치료 방법이 굉장히 개선이 됐죠. 자,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한 분 저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보고 가죠.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결이 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연결됐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지 몰랐네. 네,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어디가 불편하시죠? 아니, 비대증인데요. 네네. 나이가 지금 67세인데. 네. 이렇게 자꾸 저녁에 소변을 보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좀 힘이 없고요. 소변 나가는 게. 지금 뭐 이렇게 치료는 받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치료를 바로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소변을 자주 보고 힘이 약하고? 네. 그렇다고 바로 하는데.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 증상입니다. 그게 바로 커지다 보니까 오줌 나가는데 소위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오줌 서로 누가 멀리 나가나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먹어서 어때요? 발끝에 떨어진다 그러죠. 오줌이 똑똑똑 그러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 건데 문제가 되신 게 아마 지금 문의하신 분도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다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게 돼요. 검사해서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한 경우에는 약만 갖고도 치료가 되고 도저히 이거는 증상이 너무 심각하다. 약만 갖고는 어렵겠다 그러면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선이 돼갖고 뭐 힘들지 않게 수술 뭐 한 20-30분이면 수술이 그래요? 내시경 수술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약을 먹게 되면 약을 평생 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냥 저희들이 보통 통상 경미한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약 먹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도 하고요. 할 경우 그렇지 않고 좀 중증이다 그럴 경우에는 고혈압 약 먹는 생각하는 고혈압 약 먹듯이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도저히 악화됐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을 하다가도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약을 쓰게 되고요. 근데 약도 우리가 최근엔 2가지 약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크기를 줄이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한번 오시면은 검사를 하게 돼요. 검사도 뭐 힘든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줌 한번 넣으면 기계대 되고 그럼 컴퓨터에 소변이 얼마나 힘없이 나가는지 힘있게 나가는지를 그래프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쓰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병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병원명을 말씀드리면 방송사고 납니다. 그래서 더 일단은 궁금한 점 많으실 테지만요. 저희가 방송 후에 더 자세한 사항 도움 드릴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송 중에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분이 네. 밤에 일부 분들 가운데는 밤에 여러 번 깨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밤에. 물론 여성분들도 밤에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안 소변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밤에 자는 동안에 원래 자는 동안에는 소변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체가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지 않게 돼 있는데 밤에도 여러 번 깨서 그 화장실에 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전립선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콩팥 문제도 있고 여성분들도 특히 밤에 야뇨증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고생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아까 저분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립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속설들도 바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상담 전화까지 한 통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기초적인 걸로 돌아갈게요. 전립선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트신 분들도 궁금할 줄 알았어요. 지금 채널을 트신 분들도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전립선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사실 나이 먹으면 할 일이 없어요, 얘가. 단지 젊었을 때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갖고 이 정자들이 움직일 때 정자가 난자 만나러 갈 때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그냥 뭐 배고픈 채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원이죠. 그런 에너지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전립선 액입니다. 그리고 걔가 이제 그 중에 일부 액은 가는 길에 난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세균 같은 게 있으면 얘네들이 청소를 좀 역할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임신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 대신에 괜히 나이 먹어갖고 쓸데없이 말썽만 일으키고 소변 안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염증 생겨갖고 불편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고생시키는 게 남자들한테 아주 숙적입니다, 얘네가. 그래요. 자, 어쨌든 숙적이라고 합니다. 이 숙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가진단법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펜이랑 종이 들시고요. 전립선 질환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배뇨 상태가요. 소변을 다 보았는데도 남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 체크하시고요. 소위 잔뇨감이 있냐 이거죠. 소변을 보고 난 후 2시간 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다. 화장실 자주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겁니다. 자, 소변을 볼 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소변을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소변 참기 어려운 경우에 이게 심각하신 분은요. 버스, 그 관광버스도 못 타요. 그러겠죠. 소변, 그러겠네요. 화장실 찾느냐고. 소변 줄기가 가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소변을 볼 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 배에 힘을 준다. 평소 잠을 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룻밤에 몇 번인가? 지금 소변을 보는 상태로 평생을 보낸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점수로 우리가 몇 점 계산을 해가지고 점수 스코어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건 좀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국제적인 점수표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그 시청자분 가운데 벌써 이제 전립선 치료받으신 분들은 비뇨기과 전문병원에 가셨으면 벌써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가요? 이게 뭐 몇 점이면 좀 심각하게? 심각하다 아니면 뭐 경미하다 이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고 점수가 많을수록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뇨기과를 지금 방문을 곧 해야 되는 분들은 한 몇 점 정도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 한 17점 이상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군요. 17점 이상이면 17점, 좀 심각한 경우. 어느 정도 일단 소변을 늦게 배뇨 장애 있으면 일단 비뇨기과 가는 게 원칙이겠죠. 오줌 넣을 때 불편하다 그러면 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참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그러면은 병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키우는 겁니다. 심각한 그렇습니다. 분들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갑자기 병원에 달려오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중심가다 보니까 거기 어디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낮에 소주 한잔 하시다가 막걸리 한잔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병원에 들어와요. 왜냐? 오줌이 안 나와갖고. 아이고. 왜냐하면 소변이 불편한데 연세 드신 분들이 소변을
불편한데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계속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방광 기능이 약화된 겁니다. 전립선은 커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막걸리라든가 맥주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냥 소변이 네네. 볼륨이 늘어나면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얘기가 재밌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좀 기다렸다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막상 화장실 가서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와가지고 아마 주변에 응급실 가서 뭐 호수로 소변 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립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도까지 되기 전에 그렇죠. 미리미리 좀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립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본 걸 생각을 해보면 전립선 염 네. 앞에서도 했었죠. 그래요? 전립선 암, 비대증 네. 이런 걸 많이 들어봤어요. 전립선 관련돼서 좀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전립선 지금 얘기하신 네. 게 진짜 3대 산맥이죠. 예. 네. 그리고 전립선 염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치료가 좀 잘 안 돼요. 전립선 염도 전립선 질환들이 다 치료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만성 전립선염 그래서 몇 년씩 그냥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뭐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선이 돼갖고 뭐 약도 좋아지고 그래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치료를 하는데 거기다 뭐 심각한 분들은 전립선에도 직접 주사를 놔가지고 전립선 증상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뭐 물어보신 대로 전립선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우울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네. 그래서, 예. 자, 지금 오늘 그 제목에도 있어요. 남자의 두 번째 심장. 두 번째 심장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을 지켜라. 타이틀은 멋있게 지었네요. 네, 정말 이거 우리 나피디님이 아주 심사숙고 끝에 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심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립선 염은 또 젊은 친구들한테 좀 많이 걸린다 그러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저한테는 이게 더 걱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썽꾸러기가 된다고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 왜 괜찮았던 저희 전립선이 얼만큼 커지는 겁니까? 그건 왜 커지는 거고요? 네. 비대증이라는 게 왜 처음엔 20g 정도밖에 안 돼요. 20g이요? 네. 그러면 20g이면 호두알 크기입니다. 호두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40살, 50살, 60살 넘어가면서 네. 점점 알이 결안 점점 커지면서 거위알까지 뭐 100g이 넘어가는 분.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신 분은 네. 150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0g이니까 20g이 몇 배입니까? 참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배가 넘네요.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호두알 크기였던 게 참외까지 이렇게 커졌다는 거는? 참외까지는 좀 그렇고. 아니, 네, 작은 참외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양성 혹이에요. 혹인데 이거는 남자들은 비켜갈 수가 없는 혹입니다. 네. 나이 먹으면 다 와요. 그래서 소위 50대 한 50%에서 오고 60대 60% 오고 네. 70대 70% 오고 80대 80%가 옵니다. 그런 네. 얘기는 뭐냐면 80... 남자는 다 오는 거고 여기 사회 MC분이나 예. 저도 예. 마찬가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남자라면.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나이 먹어서도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사실 뭐 유전적 인자일 수도 있고 체질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인데 뭐 인종 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남자들은 누구나 다 온다. 예. 기본적으로. 80% 이상에서 온다. 그렇죠. 예. 예. 뭐 다 오니까 네. 내가 나이 먹었고 내가 소변 불편하더라. 옛날에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랬잖아요. 소변 지리고 소변 불편하고 그러면은 다 우리 뭐 친척도 그랬고 내 친구 아버님도 그랬고 아버님도 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당연한 게 아니죠. 네. 이건 다 병이죠, 병. 그렇죠. 예. 네, 고쳐야 되는 병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비대증인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화장실 갔는데 한참 기다려야 소변 나와요. 휴게실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데 가서 이 연세 드신 분 뒤에 서 있으면 진도가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어렵습니다. 원장님이 팁까지 알려주시네요. 네. 근데 이게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이게 방광을 누르게 돼요. 그럼 방광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그다음에 요도도 누르니까 오줌 줄기가 오줌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네. 그 요속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광 기능이 자꾸 약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방광에 오줌이 가득 차고 오줌말이 오는데 화장실 가도 오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심각해지면
콩팥이 망가지게 되죠. 네. 자, 그러면요. 지금 궁금한 건요. 네.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자꾸 나올 것 같은 느낌만 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질질질 이렇게 조금 흐른다는 건 또 어떤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줌이 본인이 오줌을 누운다는 거는 방광이 수축하면서 오줌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수도꼭지 오줌 수돗물 찔찔 나오는 똑같은 겁니다. 맨날 그게 수도꼭지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게 전립선이 망가지면 소변 누는 게 망가지 똑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요실금하고 좀 다르네요. 예, 그렇죠. 요실금은 의지하고 관계없이 나오는 건데요. 요실금은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요실금 수술하러들 많이 오시는데 여성분들이 저희들이 물어볼 때 가장 키는 뭐냐면 그분들이 기침할 때 기침할 때든가 재채기 할 때 오줌이 흘러냐가 키입니다. 그러면 뭐냐? 방광이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복압이 올라가야 돼요. 팍 그러면 그 복압이 올라가면서 방광을 꽉 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오줌이 철렁철렁 넘쳐 흘러나는 거죠. 그 경우는 이제 요실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물론 요실금 종류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면 마찬가지로 누려고 그러는데 오줌이 안 나오잖아요. 막혔으니까. 그 대신에 너무 많으니까 찔찔찔 넘쳐 흘러서 찔찔 새는 겁니다. 그럼 의지와 관계없이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너무 꽉 찼으니까. 요실금은 기침했을 때 쿨렁쿨렁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본인 누려고 그러는데도 안 나오다가 찔찔찔찔 옆으로 새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군요. 참 이해 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기술팀에서 질문인데요. 이게 이럴 경우에 요즘 이제 찬 공기를 쐬면 이런 증상, 비대증이 더 심각한 그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따뜻하게 해주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좌욕을 하라 그럽니다. 좌욕하면 그쪽에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좀 원활해지면서 그쪽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따뜻하게 해주면 따뜻하게 해주면 더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찬 건 어떻게 하냐면 요즘 찬바람 쏘이면 겨울철에 비뇨기과에 오줌 안 나와갖고 실려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비뇨기과 저희 과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갑자기 찬바람 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신경계통이 갑자기 얘네들이 오작동을 일으켜갖고 갑자기 오줌이 안 나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겨울철에 감기약 먹다 보면 감기약 성분 중에 하나가 이 방광하고 이쪽에 연결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기약 먹으면 늘어지는데 이쪽 오줌 누는데도 늘어져갖고 오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감기약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군요. 오늘 좀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 아이콘 36.5가 아주 대박입니다. 감기약을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겨울에 또 비뇨기과 대박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미리 오셔갖고 미리 오셔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자동차도 겨울철 전에 정비하듯이 와서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 정비 안 하면 그냥 실려가는 겁니다. 남자분들의 80% 이상 거의 모든 남자들이 걸린다 하고요. 그 남자들이 겨울에 되면은 다 화장실 앞에서 줄 서야 되는데 비뇨기과도 줄을 설 것 같습니다. 슬프다. 날씨가 추워지면 화장실 가기는 가는데 잔뇨감이라고 하죠. 뭔가 완벽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증상 중에 하나죠. 물론 여성분들은 이제 방광염 뒤끝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만성 방광염이 그런 경우 있지만 남자분들은 이제 전립선 때문에 소변 봐도 본 것 같지 않았고 또 가고 그다음에 소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선수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는데 화장실 갔다 오줌 누고 나오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또 오줌 누러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 전립선염의 대표적인 그 전립선 비대증이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립선염, 만성 전립선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피곤해하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서 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비대증하고 좀 헷갈리는 질환이랄까요? 이런 건 비대증인데 이런 건 아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쪽 소변에 관계되는 거는 이제 방광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 화장실 자주 가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방광 자체가 조금만 오줌이 차도 얘네가 그냥 화장실 이거 빨리 화장실 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뇌에다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조사를 해서 보면은
전립선이라기보다는 방광의 문제구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민성 방광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요실금 이런 것들은 남성분들보다는 주로 여성분들한테 많은 질환인데 남성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우리 검사를 통해 갖고 얻는 거냐. 아까 야뇨증, 밤에 오줌 놓아서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립선 때문에 깨는 분들도 있지만은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밤에 자주 일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밤에 잠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분 많아요. 밤에 사실 솔직하게 얘기가 그런 분들 심각하신 분들은 3번, 4번, 5번 일어나는 분들 많아요. 그 잠이 오겠어요? 뭐 잠 못 잡니다. 그러면 낮에 휘청휘청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죽겠고요. 그렇죠. 근데 조물주가 다 밤에는 안 깨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고장 난 거죠. 고장 난 건데 또 그걸 그냥 참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약만 쓰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뇨증 때문에 고생하실 게 아니라 한번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병원에 가서 이런 과민성 방광인지 방광 문제인지 요실금 또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콩팥의 문제인지 이런 단순한 또 야뇨증인지에 대한 검사를 할 건데 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검사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병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그 요속 검사라 해가지고 오줌의 속도 검사가 있습니다. 나 오줌 잘 넣어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오셔갖고 오줌 잘 누세요. 예, 잘 누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기계에다 대고 오줌을 넣고 그걸 컴퓨터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그 데이터 기계가 있습니다. 요속 검사 기계라고. 그러면 딱 보면은 오줌 누는데 형편없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오줌을 그냥 그렇게 누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보는가 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오줌이 질질질질질질 새고 있는 거죠. 똑똑똑똑 거리는데 본인은 전혀 괜찮아요. 그러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아마 시청자분들께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검사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통해 갖고 전립선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많이 커져 어떤 분들은 전립선 크기가 굉장히 큰데도 소변 잘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립선이 안 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전립선이 커지면 대부분 다 소변 노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혈액 검사, 전립선 암이나 이런 거 있는지 그런 여부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는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 갖고 전립선 크기를 한번 재봐요. 그러면 이제 손을 집어넣으면은 전립선이 커져 있는지 혹이 있는지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많은 부분을 이제 앞에서 다루다 보니까 지금 치료법 나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치료법으로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거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되고 있는 거, 이 또 확실한 치료인가 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물론 이제 염이냐, 전립선 염이냐, 비대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사실 염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데 염증 생기면은 뭐 우리가 약 먹지 뭐 수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염제 먹습니다. 소염제.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근데 이제 일부 분들은 전립선 염 치료하는데도 단기간 내 치료가 안 되고 만성으로 넘어가고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특수한 뭐 이런 염증 치료하는 특수한 기계라든가 아니면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아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의 그 전립선 내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초음파를 이용하든가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치료 방법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뭐 많이 들어옵니다만 치료가 잘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대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뭐 1차적으로 약을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 써서 해결이 잘 되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일부 분들은 약 먹어도 소변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 원장님 이거 뭐 약 먹어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은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가 내시경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도를 통해서 방광 내시경이 있습니다. 기계를 넣어갖고 우리가 전립선 커져 있는 부위를 어느 정도 이제 절개를 해서 레이저든가 뭐 플라즈마라든가 저희는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갖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시간도 한 20분이면 되고 전립선 커져 있는 부위를 싹 해서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소변이 그냥 잘잘잘잘 나오게 됩니다. 요도가 지나가는 그 부위 눌렸던 부위를 제거를 하는군요. 그렇죠.
사실 뭐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뚫어야죠. 뚫어야죠. 간단합니다. 예. 뚫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어떻게 뚫을 거냐? 뚫으면 뻥 뚫립니다. 예. 아이고 남자의 두 번째 심장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뭔가 표현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니, 심장이 살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활력이 느껴집니다. 네. 자, 전립선의 여러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8-6875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겠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 네. 혹시 이게 질병은 항상 발전 단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그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 부분 어떤가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아까 잠깐 서두 얘기했습니다만 양성혹입니다. 그다음에 전립선암은 악성혹이고 그래서 양성혹하고 악성혹인데 과연 그래서 의사들도 많이 궁금해했어요. 지금 물어보신 거를. 야, 이거 비대증이 혹시 암이 되는 거 아니냐. 양성혹이 악성혹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이 연구를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 중에 일부 되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꼭 비대증이 양성혹이 악성혹으로 가는 거라고 100%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둘 다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별개로 지금 보고 있군요. 조금 전에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비대증은 비대증일 뿐이다. 자, 그러면요. 자,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걸려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린다는 사실은 뭐 우리 동네 꼬마 애들도 알아요. 전립선암은 왜 걸릴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지네요. 네. 전립선암은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죠. 어떤 유전적 소인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전적 소인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들었듯이 뭐 미국에는 흑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전립선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동양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아마 인종 간에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근데 최근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미국에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그 아까 소고기, 소위 소고기에 이제 기름. 기름이 전립선암에 많은 유발인자가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동양인들이 고기 섭취량이 적다 보니까 적었고 미국엔 많았는데 요즘 한국의 고기 섭취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전립선암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역학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의 기름이 그러니까 우리 좀 뻑뻑하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전립선 건강이 난 거고 야들야들 부들부들 맛있는 건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아니 뭐 우리 거죠. 한우 먹다가 미국산 쇠고기 먹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고기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기름 소기름. 소기름은 맛은 있어도 이 전립선 건강에는 나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먹을 때 뭐 토마토 저희들이 뭐 많이 얘기합니다만 토마토가 굉장히 좋다. 익힌 토마토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소고기는 좀 자제하시고 특히나 기름기가 많은 소고기는 자제하시고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기름 없는 소고기는 괜찮겠죠. 기름 없는 소고기. 깨알 팁도 또 주셨어요. 자, 전립선 암의 증상도 궁금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는 좀 다른지 어떤가요? 그게 참 애매합니다. 비대증은 양성혹이다 보니까 오줌 내려가는 길을 직접 눌러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장 소변 나는 게 불편하지, 뭐 아랫배도 불편하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막 일으켜요. 근데 희한한 게 암은 전립선 밖에서 생겨납니다. 껍데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런 게 생겨나도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고 단지 시간이 흘러야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겠냐면 이미 전이 된 다음에 어디로 전이냐? 뼈로 전이가 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뼈 마디가 쑤신다든가 아파갖고 보니까 전립선암이 전이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학회에서 저희 비뇨기과 학회에서 전립선암에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안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5세 이상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전립선암 검사를 해라 하고 있고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은 50살이 넘어가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암은 대신에 진단이 쉬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항문에 손 집어넣고 비뇨기과 전문의 같으면 싹 한번 전립선만 만지면 암이다 아니다가 나와요. 되게 쉽습니다. 황금의 손이네요. 그렇죠. 자, 이 손가락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정리해보면요. 전립선 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5세 이상, 전립선 암의 가족력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꼭 전립선암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자,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실시간 문자 좀 들어온 게 있어서 또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1099님, 50세 가장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전 전립선 암 초기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로 완치가 되는 게 맞나요? 했고요. 수술 말고 초기 치료는 없나요? 암이라면 항암 치료나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건지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거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전립선 암 치료 어떻게 되나요? 초기인데. 네. 전립선암 초기라 그래도 네. 전립선암은 사실은 암덩어리를 남겨놓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술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가 또 있어요. 네. 거기다 이제 그 방사선 특수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라는 게 그런 항암제라기보다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우리가 뭐 한간에 뭐 그 이 그 추행범이라든가 이런 네네. 범들한테 뭐 우리가 화학적 거세 그런 거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그런 약제를 그 호르몬제를 써서 그런 이 암이 커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의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크기가 적다 그러면 오히려 화근을 아예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만일 경우 전이된 양상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항호르몬제를 이용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만일 경우 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성기능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해서 수술을 또 기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기능이 떨어지더라도 그분들은 일부는 또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정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보형물 수술 저희 병원에 요즘에 최근에 전립선암 수술 받고 2차적으로 안 돼 갖고 보형물 수술 네. 받으러 오는 분들 많거든요. 네. 수술 받으면 또 그것대로 또 그 얼마든지 나이 먹어서도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의 경우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한번 수술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한번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난 그런 게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방사선 치료든가 다른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병원에서 이게 전립선 비대증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거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네.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술적인 치료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네. 그냥 방사선 치료가 이제 이후에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예. 네. 저 오늘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전립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환 그리고 예방법,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남성분들이 많이 신경 그래요. 쓰셨을 텐데요. 지금 맞아요.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해요. 네. 이 문자 상담 계속 해드릴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화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고요. 자, 이윤수 조성원 비뇨기과의 이윤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